오늘의 팩트체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건 뇌졸중의 전조다. 과연 OX 무엇일까요? X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한평생 말하고 노래하는 직업인 저로서는 혀가 한두 번 꼬였겠다 지금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이때마다 뇌졸중이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없었을 것 같아요. X입니다. 제 생각에도 X입니다. 혀가 이렇게 꼬이는 거는 술에 취했을 때 가장 많이 꼬이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 혀가 이렇게 꼬이네요. 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말 과연 그럴지 교수님 두 분께서 팩트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OX판 들어주세요. 오. 네. 말의 속도가 빨라지면 단어와 단어가 부딪히면서 혀가 꼬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말을 천천히 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와서 발음을 만드는 혀라던가 입이라던가 아니면 이 목구멍의 근육이 마비가 되면은 속도와 무관하게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제 발음의 명료도는 어떤가요? 이재성 AI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혀가 꼬이는 거 말고도 급성 뇌졸중의 증상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보통은 이렇게 발음하는 구음 장애와 함께 삼키는 연화 기능의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입을 오무는 근육이 마비가 되게 되면은 입이 잘 오므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음식이 샌다거나 아니면 침이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근육이 마비가 되면 반대쪽으로 입꼬리가 당겨지기 때문에 입 모양이 비대칭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혀가 꼬이는 발음 문제 외에도요 이렇게 혀로 알아보는 여러 가지 건강의 적신호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한쪽으로 구부러지는 혀 이거 좀 걱정돼요. 이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정원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 혀를 한 번씩 한번 메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메롱이요? 간단하게 방송 건강 중에 체크를 좀 해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메롱. 예. 제가 한번 쓱 보니까요. 그 다들 정상인 혀를 이제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상인 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으로 이제 휘어져 있는 그 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정상인 혀는 이제 똑바르게 곧게 되어 있지만 비정상인 혀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화면 보시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뇌에서 혀랑 그 목구멍 같은 데를 관장하는 근육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그쪽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자꾸 휘어지게 돼서 뭐 발음이 좀 이상해진다거나 아니면 목구멍 근육이 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연화장애, 즉 삼킴 곤란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혀가 괜찮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휘었어요. 오른쪽으로 휘었습니다. 그러면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혀로 알아보는 건강 적신호 두 번째 보겠습니다. 흰 무늬, 궤양 생긴 혀 이런 경우 저도 구내염 자주 걸려서 걱정이 되는데 설암일 수가 있다. 아이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네, 맞습니다. 그 구강암의 그 첫 번째 신호는요, 바로 설통, 즉 혀에 통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설암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구내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암의 어떤 모양은요, 조금 더 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궤양이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사진처럼 하얗고 빨간 부분이 같이 손재되어 있거나 세 번째 사진처럼 만져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딱딱하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결절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이거는 설암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단순 구내염은요. 피로하거나 그럴 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쉬면은 낫습니다. 근데 저런 설암에 의한 궤양은 쉬어도 낫지 않고요. 특히나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같은 자리에 반복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설암에 의한 궤양은 그 혀의 양쪽 측면에 생기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양쪽 측면에 생기는 거죠. 자두 씨도 피곤하면은 막 네. 맞아요. 생기지 않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자주 생기고 저는 보면서 지금 좀 무서웠던 게 저희 남편이 정말 입안이 자주 얼어서 그 약을 달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얼었던 자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어쨌든 잘 낫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인 거네요. 맞아요. 이게 뭐 사진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대인 건지 뭐 헐은 건지 궤양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얼마나 지속이 돼야 혈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혀에 나타나는 증상이 3주 이상이 지속되면 꼭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궤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종괴 같은 것들이요. 3주 이상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연하곤란도 3주 이상 지속되면은 또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목소리는 좀 흔하게 잘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주 이상 변한다면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이런 증상이 아니어도 구강 점막에 어떤 반점이 생겼는데 색깔이 붉은 색깔이라던가 흰색 반점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3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알아볼게요. 불나고 통증이 심한 혀. 네, 뭘까요? 당뇨병 우울증이 맞아요. 나왔네요. 요즘 혀가 뜨겁고 아프다는 분들 주변에 종종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고 나이 드신 분한테 많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각이 너무 예민하다던가 아니면 침분비가 떨어진다거나 뭐 류마티스 질환이거나 아니면 내분비 질환이거나 영양결핍 너무 많은 원인이 이렇게 제기된다는 건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주, 수년 동안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환자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이 중에서 당뇨병과 우울증 같은 질환들은요. 흔한 원인이기도 하면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제일 우선적으로 당뇨병은 없는지 우울증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혀 증상과 관련된 시청자 상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한 사연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자, 혀가 갈라지고 아픕니다. 침이 안 나와서 국물만 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증상은 1,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괜찮겠지 놔두다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만성 질환은 없고 안구 건조증만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지금 딱 봐도 갈라져 있고 좀 굉장히 건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유 없이 설통, 즉 혀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요, 가장 흔한 원인은 그겁니다. 구강 내 감염이 있거나 구강 내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설통이 이유 없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못 드셔서 영양분의 결핍이 있는 경우에도 저렇게 설통이 발생될 수 있고요. 뭐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 부족도 저런 설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폐경하신 다음에 그 폐경 증상의 하나로 이런 설통이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는 이제 폐경하신 다음에 폐경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면은 설통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가장 많으니까 구강 내 감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를 포함한 영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설정맥에 대해 고민하신 분이 사연 주셨는데 자두 씨가 소개해 주시기로 네, 했죠? 맞습니다. 이렇게 혀로 물구나무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물구나무. 혀로 물고 네, 아니요. 네. 이렇게. 우리 임주영 아나운서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 설정맥에 관한 고민 있는 분의 사연이거든요. 예,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바로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렇죠. 네, 한번 네. 소개해 드릴까요? 네. 66세 여성 혀 아래 핏줄이 검푸렇게 볼록하게 도드라져 있습니다. 네. 뇌경색이 있었고 동맥 경화도 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하루 5가지 정도 복용 중입니다. 관련이 있나요? 네, 하 라는 교수님 어떻게 질문인데요.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설화정맥인데요. 저게 일반적으로도 저렇게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게 더 도드라져 보인다면은 원인들은요. 저게 바로 정맥류가 좀 생긴 건데요. 이게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 경우에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약제들을 많이 드시는데 고혈압 혹시 약제를 드시면은 약을 조절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